뿌리목 부분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점점 번져 들어가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이제 12월도 중순에 접어드는 시기인데 계절이 무색하게도 봄날씨 같은 포근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라늄의 겨울철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 제라늄 겨울 관리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제라늄을 잘 키울 수 있는 생육 환경에 대한 내용이 중점이었다면, 오늘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평소에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 제라늄의 직접적인 관리 방법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이 많으시고 겨울을 몇 번 나보셨다면 본인이 키우시는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관리도 잘 해나가고 계시겠지만, 올해 첫 겨울을 보내시거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제라늄을 키우시는 데 있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라늄을 겨울철에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서늘한 베란다와 따뜻한 실내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같은 집의 다른 공간이라도 그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모든 분들께서 다 아파트에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라서 생육 환경에 따라서 참고하여 응용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그럼 먼저 전반적인 생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늘한 베란다에서 제라늄이 겨울을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은 실내로 들여놔야 되는지 경험이 없으시면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도씨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여러 겨울을 나보고 경험을 해보면 영하의 온도로만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그냥 겨울을 보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실내에서와는 조금은 다른 관리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추운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낼 경우에는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냐에 따라서 거의 반휴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장도 느려지고, 그렇다 보니까 수분 흡수도 줄어들어서 물 주는 주기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냉해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온이 낮아질수록 물을 좀 더 적게 주어서 냉해를 예방하고 저온 순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조금은 더 말리듯 관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 환경에 따라서 베란다의 경우도 온도가 10도씨 안팎을 유지하는 서늘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무난하게 꾸준히 성장을 해서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식물 상태도 싱싱하고 꽃도 깨끗하게 잘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려면 온도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되고 통풍과 환기 관리를 통해서 적정한 습도 유지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같은 아파트 베란다라도 생육 환경에 따라서 물 관리부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인 제라늄 겨울철 물 관리에 대한 영상도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그때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 오늘은 그때 못다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물은 최대한 말리거나 조금씩 주라고 하는데,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 무조건 겨울이라고 이런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라는 말은 하지 않고, 겨울철 식물 관리 방법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주거 환경과는 좀 동떨어진 예전의 관행적 관리 방법이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가정원에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내용의 경우도 많습니다. 노지에서 월동을 하는 식물이나 앞서 언급드렸듯이 실내라도 휴면을 하는 경우, 그리고 추운 베란다에 낮은 온도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실내에서까지 틀에 얽매여서 그렇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만 듣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내가 키우는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조금은 다르게 응용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을 좀 말리면서 관리한 것이 있는데, 딱 보기에도 이런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꽃도 이렇게 피어있고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나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봐도 건강해 보이지는 않고, 군데군데 이런 마른 잎들이 보이고 줄기도 점점 가늘어지고 잎도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상태가 전체적으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물을 말리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물을 너무
너무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말리게 되면 이제 서서히 잎은 다 떨어지게 되고 이 끝에 순과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되고 중간에 줄기의 눈도 말라서 퇴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봄이 돼서 물을 주더라도 순이 나오지 않는 그냥 앙상한 제라늄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에서도 겨울철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따뜻한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물 관리나 영양 관리에 대해서 겨울이라고 특별히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 관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무난한 물 관리 방법은 1인치 즉 화분 겉흙 표면이 손가락 한 마디 깊이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고 그리고 추운 베란다 환경에서는 손가락 2마디 정도 말랐을 때 주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이 마르는 주기는 생육 환경에 따라서 식물이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물을 주지 말고 확인을 하고 주시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주기를 기본적으로 비료나 영양제도 병행해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분 위에 알거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물을 주어야 용출이 돼서 흙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용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환경에서는 어차피 많이 주어도 흡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비료나 영양제를 적게 공급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몇 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제라늄은 비료나 영양 성분을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추운 베란다에서 반휴면 상태로 꽃도 안 피고 그냥 버티는 수준으로 겨울을 나고 있다면 일부러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액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주기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꽃을 잘 피우는 이런 성숙한 개체라면은 질소 성분이 적거나 없는 인산칼륨 위주의 액비를 주시면 되고 꽃보다는 아직 성장이 우선인 개체는 평소에 주시는 질소, 인산칼륨이 골고루 함유된 복합 형태의 비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실제 제라늄을 보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겨울철에 잎마름이 생기곤 하는데 만약 이것처럼 제일 하단에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점점 말라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수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자연화엽의 경우라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처럼 노랗게 말라 들어가면서 약간 붉은색을 이렇게 띠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온도 차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라서 특히 서늘한 베란다에 둘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건 역시 자연화엽이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나오는 순 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식물 등에 의한 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제제 등을 물 스프레이 형태나 아니면 연면살포식으로 뿌려주게 돼서 그 부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원인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알로카시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들은 그냥 바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꽃이 져서 이런 씨앗이 맺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체중해서 씨앗을 심을 게 아니라면 이것이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이 꽃대를 제거를 해서 그 다음 꽃대에 더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멀쩡한 잎인데 너무 빼곡하게 있거나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잎이 크기가 큰 경우는 좀 제거를 해서 통풍도 잘 되고 영양 공급도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줄기 부분에 이렇게 말라있는 잎자루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수영 유지와는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수영 관리와 영양 면에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수영을 고려해 볼 때 좀 불필요하게 자라는 부분이라 이런 것은 수영 유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잘라줘도 되지만 끝에 꽃망울이 맺혀 있어서 이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잘라주셔도 되고 또 만약에 자를 정도는 아닌데 더 이상 키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이 꽃대 바로 옆에 이렇게 눈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손으로 그냥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마지막 꽃을 그대로 보면서 더 이상 이 줄기에서는 길이 생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겨울철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는 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름 걱정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제라늄에 손을 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가지치기나 삽목을 겨울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겨울철 삽목과 분갈이
분갈이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따뜻한 실내 환경에서는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운 베란다의 경우에는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도 새순이 느리게 나오고, 분갈이 같은 경우는 뿌리 활착이 늦어져서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유심히 봐두셨다가 관리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이것을 딱 보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경험이 좀 없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잎이 크고 풍성한데, 이쪽은 잎도 작고 색도 탁해 보입니다. 줄기 부분을 보게 되면 지지대 없이도 잘 서고, 그리고 육안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잎과 줄기의 외관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줄기를 손으로 아주 살짝 눌러봐서 딱딱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면은 줄기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8년 정도 키운 개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영상에라도 담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정말 아낌없이 주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줄기를 먼저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오래 키워서 목질화가 되면 이 표피 부분이 두껍고 튼튼해져서 속이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도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개체가 함께 있을 때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잎이 괜찮은 이쪽 부분은 아직 목대가 단단한데 이건 뽑아가지고 한번 뿌리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괜찮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과습에 의한 그런 무름 증상도 아니고, 흙을 좀 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은 한 가닥 뿌리가 이렇게 있고, 지금 이것은 썩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썩어 버렸는데, 이게 뿌리는 지금 하얗게 이렇게 멀쩡하게 다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단의 뿌리는 하얗고 깨끗한데, 이 뿌리목 부분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점점 번져 들어가서 이렇게 줄기가 썩기 시작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라늄이 오래되어도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뿌리파리에 의해서도 이런 뿌리목 부분들이 이렇게 썩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하실 때 잎의 상태나 아니면 색상 등을 보시고 좀 수상한 점이 있다면 빨리 구분을 해내서 조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냥 다 폐기를 해야 되지만은,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이는 이 부분은 좀 소독을 해가지고 잘 심어서 살려보는 쪽으로 해서 그나마 아쉬움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늄뿐만 아니라 식물을 키우다가 죽게 되면 그냥 대부분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쏟아가지고 흙 상태나 뿌리 상태 등을 보시고 왜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버리시는 것도 경험을 쌓아나가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이비 제라늄하고 리갈게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관리 방법은 앞서 이야기 드린 조날개와 같은 방법으로 키워주셔도 무난합니다. 이 아이비 계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꽃대가 계속 여러 개가 올라와 있고, 이것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잘 관리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갈게 같은 경우는 지금 서늘한 베란다에서 한참 저온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건조에 잘 견디는 편이긴 하지만 물을 너무 말리게 되면, 특히나 이런 엔젤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물마름이 생기면은 이 잎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해서 상태가 금방 엉망이 되기 때문에 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빛과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베란다든 따뜻한 실내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즘 실내 등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빛을 많이 보게 해준다고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게 되면 식물 등의 열기에 의해서 새순이나 꽃망울이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품별로 적정 거리를 확인해 보시고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통풍과 환기는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온 부분이라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빨리 환기를 시켜서 적정 습도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예전 영상들은 상세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겨울철 제라늄 관리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